슬프타임즈 2022년 10월 17일에서 18일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타임즈의 주제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입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다고 느끼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동 속에 중국 시 주석은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고 확약은 무거운 최고 정치 정상회의를 연다. 바론즈라는 매체의 10월 16일자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제목들만 따왔는데요. 시진핑은 중국 정치와 공산당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야후뉴스. 분석. 시의 새 장군들은 의회 이후 어려운 군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로이터. 10월 17일자 뉴스입니다. 시진핑 연설의 주요 내용 중에 제로 코비드와 제로 솔루션이 강조됐다. BBC 뉴스 베이징에서의 뉴스입니다. 10월 16일자 뉴스고요. BBC 또 연설 내용에 압축한 것은 그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고통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고려 안 하고 뭔가 계속 자기의 그 주장을 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또 인용이라는 이게 이제 이쪽에 그 외국 뉴스 보면은 분석, 인용, 이런 그 연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성격, 기사의 그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 이채롭다 하겠습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틀리죠. 시 주석의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 개막 연설에 대한 반응 해가지고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세대 중국어학과 교수 ITY 국제대학원 서울 존 들러리라는 그 국제대학원 교수가 얘기했는데 마오쩌둥은 인민을 혁명가로 만들었고 덩샤오핑은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그 시 부주석은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거로 압축을 했다. 이런 이제 이 반응에 대한 인용 기사들을 쭉 냈습니다. 국내 뉴스에서는 그 안전과 안정, 안보까지 포함하겠죠. 그거를 73회나 언급을 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계속 어떻게 생존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모양이에요. 권력은 계속 자긴 잡아서 가긴 가야 될 텐데 미국한테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게 아마 이번 20차 공산당 대회의 결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생존을 테마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배타적 국책은행 위안화 안정위에 스와프 시장서 달러화 인수했고 로이터 10월 17일자 뉴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선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미국 달러로 교환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그 달러를 파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말했다 하는데 이제 어떤 뉴스들을 보더라도 그 독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또 이 지식과 상식이 좀 풍부해야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 시장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선물 시장을 별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들었다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필부는 위안화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는 선물 시장이 또 현물 시장보다 쌀 때는 없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거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이 위안화 안정을 한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치솟는 달러
이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현금 유출로 중국의 자본 통제를 시험한다. 라는 로이터의 또 10월 17일 기사가 있었고, 어, 조지나 리와 썸머젠이라고 그 외국계 사람들 그 기자들 같아요. 많은 자금이 중국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라는 분이죠.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은 질병관리본부를 쭉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립보건원에서 54년간 근무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을 텐데 올해 말에 공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그분의 말씀 중에 저는 사실 두 극단 모두 우리나라의 분열을 반영하는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는 꼴들을 보니까 자기는 웃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 뭐 회고하는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양당 대통령 밑에서 무당파 건강관리로 근무했던 파우치가 전염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듯이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았고 심지어 격려도 받았다 했는데 뭐 상세 내용은 공화당은 12월에 파우치가 물러난 후에 그를 조사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비협조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처음에 그 트럼프 옆에서 서가지고 이 코비드에 대한 대책을 백신 개발하고 뭐 이럴 때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이 선입감인데 생긴 게 꼭 그 독일군 장교같이 생기셔가지고 아마 그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환 미국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54년이라면은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실험 소문 속에 한국 군사훈련 시작. 로이터 신년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군사훈련 시작했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의회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시험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도발을 하더라도 그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중에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다는 거죠. 이해찬 회고록이 만든 야권 결집, 친문인사 총출동,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10월 17일 뉴스인데요. 뭐 회고록을 뭐 국회 어디서 한 모양인데 국회 어디서 했다 그러더라. 그렇고요. 뭐 이재명 그 민주당 현재 대표하고 그 이해찬 전 지금 고문 지금 현재 고문으로 있는 모양인데 뭔가 고문을 좀 당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현재 그 야당이 된 이 더불어민주당 이 구성들을 보면은 다 운동권 세력이 좀 많죠. 또 다 똑같은 운동권 세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파나 박원순 파가 다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대학교 때 운동파들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는 그 출신 성분이 좀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구운동권 세력의 상징은 구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즉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그때는 저항이었고 뭐 그런 거로 그런 상징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게 몸에 배어서인지 얘네들은 이 집권을 하고서도 준법 정신 없이 탈법으로 자기 이기주의하는 이득을 많이 본 아새끼들이 많죠. 네. 그런 게 이제 요즘 터져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 참 그 스크랩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대서양 해적 역사, 그 대항해 시대라는 게 사실은 약탈, 그 이 함선을 통해 가지고 약탈, 그 서로 그 서구끼리 그 식민지도 맞아 빼서 그 쟁탈하는 그런 과정에 전쟁까지들 하고 그런 꼰들인데 무슨 뭐 서양이란 게 이제 문화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근본 정신으로는 그 황금이나 그런 거 돈 벌라고 했던 거 외에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영화가 있는데 이런 영화에 그 유튜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태는 현대 전 세계 경제 금융 권력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케인즈 이론과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에 의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바로 권력자들과 중앙은행이 강제로 지정하고 발행량 한계를 끝을 알 수 없는 돈을 발행한다는 거죠. 합법적인 위조 복사물이라고 표현하네요. 현대의 아그리비드 명목 화폐에 의해 말이다. 이렇게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또 줄이고 이런 건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 영화 소개하면서 이제 자기 이 견해를 확실히 좀 밝히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이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무시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다. 결국 그런 경쟁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자들이 국민을 노예로 삼게 되는 제도. 좀 말의 그 논리의 표현에 비약도 좀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입장에서 또 이런 거를 제가 스크랩 해왔어요. 메건 리버라는 그 미 여자 그 미 육군인데 개죠 그 탐색견을 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헤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잘 살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든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살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 기축통화입니다. 그게 달러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뺏기는 거죠. 미국은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올려 다시 회수하는 현재의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이게 진정한 자본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풀어내긴 내는데 그래서 인플레도 되고 해가지고 인플레 저감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도 그 물가가 엄청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달러를 또 많이 찍어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풀리니까 금리 인상해 가지고 다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뭔가 그 금융이나 뭐 이런 파이낸스를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가 유지되도록 또 하려는 그런 행동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비판하는 의견도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그 아토 블로그에서 대부분 현대차, 기아차, 기아라를 많이 그 홍보하는 블로거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현대 기아차 변속장치 고장 가능성이 있는 이미 벌어졌다는 얘기가 아닌데 12만 2천 대 리콜이라는 제목으로 쭉 했는데 뭔가 그 클러치 변속기 뭐 이런 등등의 그 리콜이 강요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도요다가 너무 잘 나갈 때 이제 써먹은 방법이 도요다 리콜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 먹었었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폭스바겐인가 어디 거기도 무슨 저기 그 가스 방출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방 먹이고 요것도 한 방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겠냐. 현대자동차가 한 몇 번 리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런 측면으로도 좀 보게 됩니다. 미국이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는 말인데 이 트라이던트 2라는 그 어떤 이 미사일 프로그램이 있는 말인데 1810만 달러 계약 획득을 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봤더니 미사일
이 방어 체제면서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고 대탄도 미사일이다. 함대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미국 핵탄두를 탐지한 미 해군 오하이오급 잠수함 14척과 영국 핵탄두를 탑재한 영국 해군 벵가드급 잠수함 4척이 탑재하고 있다. 핵도 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계약 획득을 했다는 얘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뭐 푸틴이 이제 핵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뭐 이런 의미에서도 또 그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본 지도자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 신사에 헌납했다. 근데 직접 가진 않았고 이렇게 이제 그 내각 대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시다 문웅을 기시다라고 발음하는 모양이에요. 일본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다. 앞전인가요? 이게 뭐 한자로 어떻게 되는데 이제 다는 알겠어요. 그 이제 밭전을 갖다가 다로 읽으니까 기시다 후미오 문웅이 이제 후미오로 읽는 모양이군요. 한자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읽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뭔가 헌납을 했다 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신구를 기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약 250만 명의 전사자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들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니까 신사 참배한다면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런데 다른 비판론자들은 또한 일본 강요들과 다른 관리들의 신사 참배를 일본의 전시 잔혹 행위에 대한 반성의 표시로 여기기도 한다. 재밌는 이게 기자가 그러니까 야마구치 말이라고 일본 측 기자인 것 같아요. AP 뉴스긴 하지만. 그래서 전범들을 기리는 그런 신사 참배가 아니고 자 우리가 2차 대전 때 잔혹 행위에 대해서 진짜 반성한다. 그런 의미로 위패가 돼 있는데 말고 신사 참배에서 잔혹 행위에 대해 반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신사 내에 이 뭐죠 명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거에 언노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동아시아나 한국이나 중국에 피해 당한 그런 알 수 없는 분들의 대표적인 위령패라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한다면 믿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말 쓰면 안 되죠. 킬러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권을 다투다 해가지고 그게 이란산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란이 또 복잡해지네요. 이란에서 히잡 안 썼다고 한 거에 대해서 또 이 내부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살 드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좀 듣기 싫겠죠.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또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놓은 게 있네요. 전쟁의 양상이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를 모다 보면은 경제학자 누리엘 루빈이라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어떤 의미에서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야후 파이낸스 벤 베르슈쿨이라고 워싱턴 특파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3차 대전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데 신냉전 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의 인터뷰 내용에는 한반도는 언급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대만을 우리 엉아가 꼭 지가 강제적으로 합병을 하겠다고 해서 전쟁이 터진다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쩔 수 없이 거기 파병 가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지울 수 없고 또한 그 경우에 북한에 대한 방어는
또 만약에 북한이 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등등 뭐 이런 게 이제 걱정거리가 좀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이게 무슨 정치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쟁을 했다 이런 거로 보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 전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전략을 위해 건물의 온도 수준을 제한한다. 국내 뉴스에서 이걸 못 봤거든요. 블룸버그 이희수 우리 한국인 신혼인 모양인데 섭씨 17도 17도면은 춥지는 않지만 겨울에 17도면은 건물 안에서 서늘한 기분은 느끼는 정도가 될 겁니다. 최근에 온도 비슷한 거죠. 바람 불면 진짜 춥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에는 이제 바람은 안 통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난방 에너지를 좀 아끼는 그런 제안을 할 것 같다. 그런 뉴스네요. 호주 중국의 필수 요소 채굴 도전 해가지고 히토류 중에서 그뭐이 광산회사가 아라푸라라는 데는 모양인데 네오디움, 플라시오뮴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에서 이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12개 이상의 원소의 집합제다. 히토류는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드물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구의 지각이 꽤 많다. 근데 이게 채굴하는데 비경제적이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뭐 등등 해서 좀 미국도 억제를 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이제 호주가 하겠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 쭉 내용을 읽다 보니까 아우 이게 뜬금없이 그 현대차가 나와요. 아라프라 자원과 지정학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히토류 공급을 보장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자, 우리나라 무슨 광물공사도 있고 여러 그런 데도 있지만 그 정부는 뭐 하고 자빠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건 현대차가 히토류 그 히토류면 이제 전자 쪽인데 그 전기차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고 또 IT에도 이런 게 많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자산업에 필수 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현대차가 이거를 띄고 있다는 게 매우 격려해 주고 싶고 번 돈 가지고 딴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제 그 향후에 그 한국의 미래 그 안보 및 생존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쌍수를 들여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영업 잠정 실적을 내고 있는데 오늘 그 눈에 띈 게 그 에코프로비엠인데요. 그 2차 전지 소재 하는 데죠. 매출이 전년 대비 참 개인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월급도 이 정도 올리면 얼마나 감사할까. 247.6%. 월급은 이렇게 오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업들을 하는 건데 매출 247%, 영업이익 225%. 근데 이제 영업비용이 조금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3분기 공시가 정식으로 되면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상반기 내역에 보면은 이 영업비용이 이제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이제 합인데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산 것 중에서 리튬 이온 전지 핵심 양극화 물질 수산화 리튬이라는 거 등 산 게 한 6,686억. 요게 이제 그 수산화 리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요런 거가 이제 그 6,686억 샀다는 얘기고, 전구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활물질 제조에 상대하는 소재다 해가지고 또 5천억 정도 이렇게 구매한 거 되어 있네요. 황산 니켈이 관심이 돼가지고 코리아 니켈을 분석을 한 것을 별도 동영상에 좀 올렸습니다. 비판적으로.
ABC 뉴스 10월 18일자 코비드 백신 제조사 바이오의 설립자들은 2030년까지 암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우, 희망찬 얘기네요. 자, 이 암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에 맞이하면서 이런 과학자들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르뽀라고 이제 나와 있네요. 비비고 야바이. 야바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바라고 하는 또 말이 또 있기도 한데, 일본말의 야바이라는 뜻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팬들, K푸드에 반해 K콘 신옥구보행. 조선비즈 일본 도쿄에서 이민아 기자의 얘기인데, 뭐, 차관, 뭐, 어떤 이 K콘 일본에서 열린 거에 대해서 성황리에 지금 일본 젊은 애들이 비비고 만두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본의 10대 20대 애들이 한국 푸드를 반해 가지고 지금 몰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하루 3,000명씩 3일간 만두 먹으러 비비고 부스 찾아 한인타운 신옥후보 일본 청룡층 몰리는 번화가로 떠올라. 그래서 이게 먹는 모양인데 이게 일본 사람인지 관광을 간 한국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배경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자관 열심히 떡볶이 먹고 있는 일본 신여성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옥구보에 있는 한글로 된 백화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브로셔들도 팔고 있고 내내 치킨이 또 들어가 있고요. 뭐 종로점 뭐 이런 한글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국뽕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국뽕이라면은 요즘 용어로 다 국뽕 하지만은 이거를 국뽕이 뭐지?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애국주의. 그렇다고 보수주의도 아니고요. 또 그 진보 야당이라고 그래도 야당도 국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당도 국뽕이 있고 보수도 국뽕이 있고 진보도 국뽕이 있는 건데, 어쨌든 양당이라게 양쪽 모두 애국한다는 건 맞겠죠. 근데 필로퐁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원이 국뽕이라고 발음하는 모양인데, 자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애국주의는 좀 위험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시작해서 이제 알맞는지 좀 더 노력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 보신 분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런 거야 하고 제목만 보고서 다음 칸 또 건너뛰기 하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계속해서 생존 뉴스라는 성격으로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뉴스들을 좀 이렇게 스크랩해서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작업을 취미인지 뭔지 또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